한나라당 홍준표, 원희룡 의원에 이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돈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4만 1,000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설 선물 시장에서 독주할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부족해서인지 오늘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윤경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도세에 밀려서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시황이 어땠는지요? 예,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매도로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67포인트 내린 1845.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1억 원, 822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개인이 856억 원어치를 내답한 데다 340억 원가량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전기전자, 의료정밀, 유통,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 금융, 증권 등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의약품업과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운송장비, 건설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49% 내린 것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와 LG화학, 신한지주, 한국전력,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 등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성지건설이 회생 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지원에 나선다고 알려지면서 나흘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한라건설도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2.0% 올라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 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460개사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5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이는 등 357개사는 올랐습니다. 네, 자, 이 금융당국에서 최근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는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 정지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금융당국이 테마주 기승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상 급등이 반복되는 주식의 거래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은 바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테마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바로 매매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니다. 투자 경고는 투자 주의에 이은 거래소 투자 경보 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투자 위험 종목 지정까지도 가기 전에 이상 급등 종목의 거래가 즉각 차단됩니다. 거래소는 나아가 거래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규정상 투자 위험 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이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할 경우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데 규정이 변경되면 이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래소는 현재 테마주와 관련한 시장 감시 강화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당국이 테마주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거래소가 테마주를 비롯한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것은 기존 투자경보 체제로는 테마주 급등락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승을 부렸지만 현재의 투자경보 체제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정지 등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 루머에 따라 날뛰는 주가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거래소는 지난해 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안철수 연구소와 이지 등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에 대해 14차례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투자 위험 종목으로 분류돼 매매 거래 정지까지 이어진 종목은 동성화학, 현대비엔지스틸 우선주 등 테마주와 무관한 두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 강화 등 관련 제재 수위를 높여 테마주 이상 급등 현상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이 테마주 시세와 관련한 불건전 매매에 대해 현재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 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경고 단계 없이 즉각 수탁거부 예고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규정 변경이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권사들과 관련 절차 변경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도 오늘 테마주 특별조사반에 대한 인사 명령을 내고 내일부터 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별조사반은 먼저 집중조사 종목을 되도록 이번 주 안으로 선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윤경환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희룡 의원에 이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돈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7년 당시 직접 돈봉투를 받진 않았지만 돈봉투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이야기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돈봉투 의혹 자체 조사는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혜영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증거나 돈거래 당사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있는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 신속히 수탁 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종목이 대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테마주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투자 위험 지정 없이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4만 1,000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 30대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50대는 33만 4천 명, 60대는 14만 6천 명이 새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지난달 고용률은 58.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예상과 정부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평가하고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쇠고기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설 선물 시장에서 독주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션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판매된 설 선물 중 한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나 늘었고 G마켓 역시 64% 증가했습니다. 이마트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실시한 예약 판매에서 한우가 작년보다 6배 이상 더 팔렸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주요 과일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대신 한우 가격은 떨어져 명절 선물 구매 동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고기 유통 전 분야의 가격 왜곡 가능성을 조사해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산지 속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 경로와 높은 판매 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 단계별 판매 마진과 백화점, 마트, 식당 등 판매 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가의 담배 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담배 사업법으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고 있거나 침해가 분명히 예상돼 이를 구제받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K-팝을 중심으로 우리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류라는 문화현상이 경제적 파급 효과로까지 뻗어나가는 현장이 무척이나 대담하다고 하는데요. 자, 조상희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류의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제 한류로드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오셨다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슈퍼주니어는 지난해 프랑스 콘서트로 한국의 K-팝 위상을 확인시켰었는데요. 올해는 세계 전역에 걸친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오사카 공연은요, 이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 첫 해외 공연이었습니다. 아주 찬바람이 매서운 날인데도 현지 팬들은요, 오후 4시 공연에 앞서 10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기념 상품을 먼저 사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영어로 슈퍼주니어라고 적힌 한 개에 2,500엔짜리 스포츠 타올을 25,000장 이상 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만 약 10억 원 가까운 판매액을 기록한 것이고요. 엄지손가락만한 500엔짜리 실리콘 밴드나 300엔짜리 장난감은 4만 개, 6만 개가 단숨에 품절돼서 또 5억 원 이상의 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슈퍼주니어의 오사카 공연은요, 4만석 규모 공연장에서 2번 열렸는데요. 총 8만 명의 관객이 균일가 10,000엔씩에, 그러니까 한 자리에 15만 원씩 하는 공연으로 이미 120억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네, 이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한류 제품의 판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얼마나 큰가요? 네, 제가 현지에서 만난 팬들 중에서는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을 구입한 것은 슈퍼주니어 때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소녀시대와 샤이니의 활동을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한국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에 한류 스타들이 외국 CF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크게 작용하는 편의점 업계는요, 최근 들어서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과 배우 장근석 같은 이 한류 스타들이 CF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요, 윤사마,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매출이 30%가량 늘어나는 걸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의 신한류 스타들은 기존의 식음료, 화장품 같은 소비재 중심에서 자동차와 정보기술 제품으로 이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세계적인 컴퓨터 관련 기업체인 인텔은요, 소녀시대를 아시아 7개국 캠페인의 모델로 선정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여성 그룹인 2NE1은 야마하 오토바이의 태국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또 일본 기업인 토요타 자동차는 이례적으로 김태희와 이민호 같은 한국 배우들을 모델로 기용했는데요. 특히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인기를 모은 이민호 씨는 토요타 미국 법인이 기용한 최초의 동양인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 토요타 구매자의 30% 이상이 아시아계인 점, 또 이민호가 중국과 일본계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네, 이 한류의 파급 효과가 제품 구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파급 효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류 스타 모델을 통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가 후광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산토리 서울 막걸리의 모델로 활동한 장근석이 일본 여성 팬들의 막걸리 열풍에 불을 붙이면서 지난해 니온게이자 신문이 발행한 니케이 트렌디의 2011년 히트 상품 베스트 30에서 막걸리가 7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LG전자는 슈퍼주니어와 FX를 모델로 내세워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기저가 소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K-팝을 필두로 한 한류 문화가 파급되면서 이 제품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이 구매 제품의 분야 역시 단계별로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를 조사한 결과 4조 9,8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5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이것은 2009년 3조 9,6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또 한류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전년 대비 4,532억 원이 불어난 1조 9,1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상인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우리다문화 장학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2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으며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다문화 가족 등 소외 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 지원, 복지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민관 유관기관 및 그룹 내 계열사와 연계한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7.0 플러스에 차량 관리 기능을 적용한 토요타 커뮤니케이터를 선보였습니다. 토요타 커뮤니케이터는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 등이 담겨 있고 블루투스로 연결해 차 스피커를 통해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토요타의 고객 관리 시스템 서버와 연동돼 운행거리별 점검 사항이나 서비스 내역 등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삼성전자와 한국 토요타는 오는 18일 국내에 출시되는 중형 세단 뉴 캠리 구입 고객에게 이 제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64억 원어치를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또 6천여 명의 현대차그룹 및 협력업체 사회봉사단이 한 달 동안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전국의 소외 이웃들과 500여 개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롯데슈퍼가 총 1억 원 규모의 종합건강검진권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롯데슈퍼는 설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10,000원 이상 상품을 구입한 롯데 멤버스 회원들 중 추첨을 통해 1등 100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권을 증정합니다. 롯데슈퍼는 이 검진권으로 경동맥 초음파, 위내시경, 특수 혈액검사 등 100여 가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